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트코인들이 수만 종이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발행자들의 도덕성이에요. 양자 컴퓨터 이야기는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활동했을 때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5년 전 이야기고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달러 강세하고 달러 기축 시스템이 강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달러가 기축 시스템에서 퇴장하면 할수록 달러 강세가 옵니다. 그러나 기축 시스템은 무너지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달러로 무역하지 않고 엔화라든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이런 대안적인 돈을 찾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찾는 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엔화나 스위스 프랑만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무역을 하면서 위안화를 쓴다 그러면 미국이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열심히 엔화로다가 무역을 하고 이 위안화로 무역을 하다가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 밉보이면 중국이 미국이 하듯이 위안화 사용을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미국이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네. 그걸 위안화가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동결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달러 대신 위안화 쓰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용납 못해. 그러나 비트코인은 오케이. 네,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그 비트코인 특히 말씀하신 그 스테이블 코인, 그 테더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이거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유럽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럼 맞아요. 결국 그 유탄을 맞는 거는 유럽일 것 같은데요. 네. 유로화 안 쓰고 이제는 다 스테이블 코인 갈 거 아닙니까? 유럽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 법안이라고 유럽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유럽 연합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그 법을 읽어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얘기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였어요. 그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용도가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인들이 유럽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유로 대신 달러가 더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 달러는 강세로 갈 수 있을지언정 달러의 기축 시스템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달러 강세다 이런 거는 단기적인 시각인 거고요. 무역에서의 기축 통화 시스템으로 달러의 지위나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비트코인이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게다가 덤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1960년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달러가 베트남 전쟁 치르면서 금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구마구 찍어냈죠.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우방국들이 미국한테 경고를 여러 번 날렸어요. 그런데 그때 유럽에서 유로달러라는 게 떴습니다. 유로달러라는 게 달러인데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역외에서 형성된 달러 시장이거든요. 이곳으로 공산권의 달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일머니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거를 규제해달라고 우방들이 미국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이 검토하다가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겠지만 규제를 안 하는 것도 이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달러 수요가 미국 바깥에서 터졌던 거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제2의 유로 달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하고 중공이라고 우리는 그 당시 불렀죠. 거기서 네.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면 그거를 미국 은행에 넣어놓으면 미국이 동결할 것이 두려워서 네. 영국이나 이런 스위스 은행에 넣었거든요. 그게 유로 달러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 나중에 오일 붐이 일어나면서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그 큰 돈들은 역시 또 꺼줄 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 달러 시장이 형성되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이자 놀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금융이 하나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명동 사채 시장 같은 게 네네. 떠버린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있었는데 네. 미국이 놔둬요. 왜냐하면 이 달러의 수요가 필요했었는데 달러의 수요가 터져버린 거죠. 트럼프가 테더를 밀고 있는 또 하나의 반증이 최근에 왜 뉴욕 우리로 치면 남부지검 같은 그 수장이 굉장히 또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 왔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트럼프 1기 때 SEC 의장을 했었어요. 네, 그분이 그렇죠. 예.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그 지금 트럼프 2기 때 선임을 받았고요. 이분을 선임하는 데 영향을 미친 분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상공부 장관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걸 추천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의 회사가 테더의 지분 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남부지검장을 추천한 분의 네. 회사가
테더의 주주예요. 그리고 그 남부지검은 테더의 관할 검찰청이고 완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히 이건 이해 중돌에다가 그러니까요. 뭐 지금 난린다 아닌데요. 그 이해 상충하는 그 우려가 트럼프 가문에서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벡터라는 네, 또 네. 회사 인수한다면서요.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얘기가 계속 있죠. 네. 벡트라는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 하나의 사기업입니다.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가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고 뭐 이런 거를 꿈꾸면서 만든 회사예요. 예. 근데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 그렇죠. 당시에. 예. 그 회사를 트럼프 가문의 그 소셜 미디어가 매입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난달에 터졌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가 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미국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해 충돌이다. 네. 방금 그 스타벅스 결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직도 비트코인 하면 아니 그걸로 뭐 떡볶이를 사 먹냐 피자를 사 먹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비트코인은 쓸모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쓸모가 생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사용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면 기관이거나 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슈퍼리치여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뭐 존재감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기관이나 슈퍼리치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금괴나 아니면 현찰로 되어 있는 달러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졌잖아요. 우리나라 GDP보다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금 시총이 한 10% 넘었죠. 네네.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이제 슈퍼리치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담보물이 없어요. 또. 왜냐하면 다른 담보물들은 법원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판가름이 되는 거지 점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점유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돈을 꿔간 사람이 나한테 비트코인을 맡기고 돈을 꿔갔다가 부도가 나면 그냥 비트코인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없어요. 없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네. 그거를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렇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분은 한 3년 전에 눈을 뜨신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분위기를 좀 체감을 못 하고 있는지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과세는 유예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여서 2년 또 유예가 됐죠. 네. 점점 우리도 약간 친크립토적인 환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갈라파고스가 아니거든요. 네. 미국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제시장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규제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코인은 비트코인도 뭐 비트코인이지만 리플. 맞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리플을 좋아해요? 결제가 빨라서 그런가요? 리플이 내러티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한 7년 전, 6년 전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리플의 내러티브가 비도는 미국이 채택을 할 거고 세계의 금융망을 대체할 거고 네. 굉장히 수수료도 저렴하고 빠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뭐 하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리플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고 은행들이 쓴다니까 네. 많이 산 거죠. 근데 그때 산 가격이 지금 가격입니다. 지금 3,000원, 4,000원대의 가격으로 샀는데 네. 지난 몇 년 동안 1,000원 미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분들이.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트럼프 그래요? 취임을 앞두고. 근데 결제 빠른 걸로 하면 사실 솔라나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초당 한 6만 건? 굉장히 빠르던데요? 근데 솔라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니까요. 가격 연동을 하는데 리플의 XRP라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지만 네. 리플의 그 시스템을 은행망으로 깔면 은행들 간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화나 뭐 달러나 뭐 이런 것들 막 바꿀 때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내면서 우리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알트는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가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약간 깨알 같은 재미는 좀 있더라고요.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게임 같은 콘텐츠랑 결합을 해서 뭐 플레이 투 원 뭐 이런 게임 같이 또 이렇게 결합한 그런 콘텐츠도 선보이고 이런 게 좀 약간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한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솔라나나 에이다 이런 경우는 스마트 콘트랙, 스마트 계약을 하는 가장 좋은 기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이런 거를 지향하는 거고요. 네.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예쁜 거예요.
그 귀엽고 네. 시바 코인이라서 그 시바이누 그 그렇죠. 일본 예. 개 뭐 예쁘게 도치 코인 뭐 이런 것도 다 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버스 탈 때 학생은 회수권 쓰잖아요. 종이 찢어서. 근데 네. 코인이 이제 회수권인 개념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콘서트를 보려면 요 코인이 꼭 필요해.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지고 코인을 발행하기도 하죠. 근데 알트 코인들이 수만 종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몇 개가 이제 선택을 받으면 수천 배까지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발행자들의 도덕성이에요. 아.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발행자들과 그 초기에 그거를 불화받았던 기관들이 예. 미친 듯이 매도를 합니다. 그런 건 경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걸 안 하겠다. 그게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걸 락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인데 잠근다. 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물량 갖고 있는데 이거 공개했어. 그리고 잠겼어. 몇 년 동안 이거 못 팔아.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그 회수권 비율을 들어주셨잖아요. 실물 자산으로 만드는 코인, 그게 그 RWA, 그거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리얼 월드 에셋. 네. 원래 블록체인이 처음에 그 각광을 받았을 때 다 블록체인 갖고 뭐 하냐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네. 강남 아파트를 우리는 못 사잖아요. 만약에 강남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서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수시로 나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파는 거죠. 또 살 수도 있고. 그래 나는 강남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100% 주인은 아니어도 돼요. 나는 이 집을 살고 있으니까 뭐 괜찮지만 그걸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대신 지금 금융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뭘 믿을까요? 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나를 믿지 마. 블록체인은 믿을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블록체인 가지고 어떻게 속이겠어?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데. 내가 언제 야반 도주를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그림을 갖고 있거나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반 도주를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못하는 리얼 어셋을 담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예. 이게 증권하고 붙을 수도 있고 와인 같은 그러니까 포도 상태에 있는 와인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돼지 족발하고도 붙을 수 있고 실제로 네. MIT가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의 돼지 족발을 가지고 그렇죠. 블록체인 예.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중국은 10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하면 족발이 40만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60만 개가 나오는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중국의 알리바바하고 네. 미국의 MIT 공대가 블록체인으로 돼지 족발을 한번 해봤어요. IBM하고. 예. 그러면 돼지가 태어날 때 이미 족발은 있잖아요. 어. 돼지가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서 족발이 1, 2, 3,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돼지를 잡기도 전에 그 족발을 막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 중국은 코인을 막아놨더니 이제 또 알리페이로 거래한다면서요, 코인을. 그렇죠. 예. 원래 중국은 이런 걸 좋아해요. 네. QR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전에도 알리페이가 뭐 휩쓸었었죠. 중국은 이런 말도 있어요. 거지도 QR코드로 적산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블록체인을 막 가르쳐도 사용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인들은 너무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인들이 광기가 있었죠. 10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막은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누가 언제 올라타느냐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네이버 코인, 삼성 코인, LG 코인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나오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경영자들이 싫어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론의 눈치도 있고 정치권의 눈치도 있고 그리고 경영자들 본인들이 비트코인이 뭐 우리는 4년 주기마다 오른다고 보지만 경영자들이 제가 만나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 튤립처럼 없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직도 있어. 이런 분들이 물론 지금은 없죠. 트럼프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의 어떤 개별적인 코인 시대가 올 것이다. 다만 거기에 어떤 패깅돼 있는 담보는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뭐 비트코인 아니면 미국 국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시도가 될 거예요. 그 아예 저희 비트모빅처럼 어떤 것도 담보로 하지 않고 이렇게 게임을 해갖고 벌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스타벅스처럼 예치금을 주면 스타벅스 코인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걸 나눠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좀 뭐 비트코인 너무 잘 나가니까 일각에서 여러 음모론도 나오는데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뭐 비트코인은 당장 뚫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양자 컴퓨터 나오면 중앙은행이 먼저 뚫리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 이야기는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활동했을 때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5년 전 이야기고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이거 가지고 논문도 썼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늘 있으니까 그분들은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거니까 네.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가 어느 레벨이 딱 되면 암호키를 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공개키를 알면 역산을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근데 이게 기존의 컴퓨터 가지고는 한 1000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1년 만에 할 수도 있죠. 네. 1년만 제 거를 추적을 하면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비트코인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거는 15년 전 된 이야기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네.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지수적으로 1년에 2배씩 발전을 해도 한 20년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최근에 뭐 바쁘게 지내시는 와중에도 또 새로운 강좌를 하나 개설하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익스프레스 컬렉션? 익스프레스 뭐 급행 이런 뜻입니까? 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10년 동안 떠들고 글을 썼기 때문에 아 이건 핵심들이다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태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